저는 유튜버인데 네. 대표님은 이제 교수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존적인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교수는 누군가가 저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명언 이거 지금 여러분 역사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이걸 안 한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하시고 멋지신 분, 우리 손영광 대표님, 또 손영광 교수님 모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귀한 이야기, 말씀을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표님? 네네. 제가 교수님이라고 할까요? 대표님이라고 할까요? 네, 대표님이라고 원래 대표님? 부르던 대로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책사 구독자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영광이고, 저는 지금, 편하게 하세요. 네, 저는 부산에서 바른청년연합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 위주로 모인 청년시민단체를 운영하고 또 조직하고 있고, 또 울산대학교 전개공학부 조교수로 있는 손영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부산, 서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집사로 있습니다. 네. 혹시 아버님이 누구십니까? 네. 아버지는 세계로 교회 소년보 담임 목사님. 아니, 꼭 어디 자기소개하실 때, 네네. 손영보 목사님 장남입니다. 이거 꼭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 분위기나 청중에 따라서. 네. 그래요? 네. 아주 여러분, 훌륭하신, 정말 귀하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이 분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 좀 러프하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즉흥, 이렇게 거대한 서산이 있겠지만, 이렇게 툭툭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대로라는 표현이 있죠?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하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교수님이시고, 또 대표님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바른청년연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어떻게, 뭘 하시는지, 네.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음. 좀, 차분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대학원생일 때, 이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원생? 네,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이제 그때 제가, 서울대 학부, 석사, 박사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네. 네네네. 있을 때 이제 대학원 재학 중에 있을 때 제가 학부생 때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생 어느 순간 한 2016년, 17년이 되면서 내가 논문도 많이 쓰고 또 학자로서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 교회나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히 위기에 처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로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논문을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기독교 세계관 이게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우리 세대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과연 청년들이 잘 알고 있을까? 나조차도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에 따라서 나라도 위험하다. 이런 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혹시 탄핵입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탄핵 시점을 앞뒤로 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공부학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가 이제 광우병 이제 시위가 이제 끝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서울대 전객관데도 저는 서울대 공대 정도 되면 그런데 안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이제 광우병이 걸릴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집회 가는 친구들도 엄청 꽤 있었고요. 그 충격적이었고, 또 천안함 사태 이럴 때도 이제 북한이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했거나 아니면 남한이 했을 거다. 막 이런 주장도 학교 안에서. 인터넷에 밈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게 약간 작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나라가 막 뒤집히지까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탄핵 사태 전후를 보면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호불호를 떠나서 나라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구나. 어쩌면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고
박사까지 하시고 이제 이 부산으로 오셔서 조직을 만드신 건가요? 네.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그런 위기감이나 제가 그때부터 그런데 2016년, 17년부터 역사 공부, 기독교 세계관 공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걸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제 삶을 대하는 태도나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완전히 또 새로 바뀌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 가운데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게 완전 달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 공부도 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 공부도 하면서 이제 박사 과정을 보내고 이제 부산에 내려왔는데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마침 그때 코로나 사태가 이제 터져 있었거든요. 하면서 이제 세계로 교회가 제가 2020년에 세계로 교회 다시 부산에 내려왔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 폐쇄되고 이제 이런 일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게 한국 교회 다시 또 위기가 왔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부산에 있던 청년들과 함께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로 전국을 락다운 시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 제 채널이 네, 때문에 네. 경고를 5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건너자. 네.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거로 5번 받았어요. 아, 그 마지막 경고는 그때 세계롭게 저 왔을 때 토요일에 나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설 부탁해서 제가 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잘라서 올렸거든요. 네네. 그거가 이제 마지막. 그거 경고가 이번 2월에 풀려요. 그래서 그 전에 나가면 안 되네요. 약간 좀 여러분들 느낌 아시죠? 그래서 그때 저한테 처음 메일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대표님이 또 이제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딱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또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 이제 손 목사님 아드님이라고 그때 메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얘기도. 야,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이제 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독서 모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됐죠? 그 모임이 이제 청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굉장히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정말로 자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를 실감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모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점점 모이고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이걸 부르심으로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 지역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기독교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리더들을 잘 양성해보자 이런 뜻으로 당시 이제 바른청년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지금 이제 2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른청년연합에서 하시는 활동을 저도 SNS로 봤거든요. 네네. SMSG. 근데 너무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2년 동안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주요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네. 활동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일부 좀 정리를 해야 되기도 한데 네. 처음에는 영화제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부산에서 락스퍼 국제영화제라고 이제 이거는 자유 그리고 인권인데 인권도 요즘에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괄호치고 앞에 이제 북한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북한 인권 이제 영화제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부산에 유치해서 하게 됐을 때 저희가 봉사활동하고 협력단체로 하면서 여기서도 많이 이제 봉사도 하고 주최 측이랑 같이 함께 했고요. 이런 대형 행사 그리고 부산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이제 이거 하는 이제 그런 집회도 부산에서 대형 집회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이 부산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찾아가서 진짜? 네, 찾아가서 한 청년들 20명에서 찾아가서 당시에 2년 전에 통일부에서 이제 영상이 나왔어요. 탈북 어민들이 강제로 북송. 맞아. 맞아. 나오자마자 저희가 이제 또 부산에 우리가 왜 있을까 하면 우리가 부산에 있는 단체로서는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해명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집회.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렇게 또 활동하시고 주셨잖아요. 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집회 위주로 처음에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독서 모임, 뭐 월요 모임, 이제 강의도 듣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집회 위주보다는 이제 교육 활동 그리고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지금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언론 네. 이런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면 될까요? 네. 우리가 바른말 옳은말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바른 청년연합에서. 구독자. 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과연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대놓고 우리가 뭐 기독교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국가 경제에 대해서, 또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과연 사회에 도움이 될까? 이제 그 안에는 사실 보수주의라고 하는 가치에 기반한 영상들을 번역도 하고 영상 번역하고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함께 실어서 또 영상도 만들어서 이제 배포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독자 최근에 2만 명 조금 예, 넘었습니다. 그 엄청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꼭 구독하세요. 눈팅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좀 손가락이 그렇게 비쌉니까? 그냥 그런 거 좀 누르세요. 구독하고 공유하시고 자식들 여러분 만약에 3, 40대다, 5, 60대다. 자식들 말 안 듣죠. 그런 거 공유하시면 이제 이 친구들 코드에 맞게 설득이 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 네네. 미디어 언론 그 얘기도 네네. 좀 해주시죠. 네. 그 바른말 옳은말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청년들의 문화, 생각의 틀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보자. 우리 바른청년연합 활동하는 청년들도 공부할 겸 그리고 문화를 조금씩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하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데일리 인사이트라고 하는 언론은 네. 저희가 이제 미국의 언론 상황 또 미국의 이슈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일반 주류 언론들은 전혀 다루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미국에서는 기독교 보수층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 내용과 상당히 사실이죠. 사실과 관련된 보도들과 우리나라 이제 에서는 우파로 분류되는 조중동에서 보도하는 내용과도 굉장히 큰 괴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조중동은 보수가 아닌 거예요, 사실. 막 PC 성혁명을 다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제 기사들을 계속 보고 그걸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들끼리 공유도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팩트를 다루고 정말로 기독교 보수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걸 다룰 수 있는 좋은 칼럼들, 기사들을 번역해오자. 이런 취지로 데일리 인사이트라는 걸 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정 댓글로 데일리 인사이트 홈페이지를 걸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어가시고 자기가 교역자다. 또 오피니언 리더를 꿈꾼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즐겨찾기 추가하시고 갤럭시면은 홈 화면으로 빼시고 맨날 들어가셔서 그거 그 이미지로 이렇게 영상으로 넘어가잖아요. 아, 네네. 그 주요 그 뉴스 헤드라인이 5개 정도 그냥 멍 때리고 보시면 그렇게라도 시세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매우 좋은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그걸 각 잡고 소개하려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고정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설교할 때 이 시세를 알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님, 그러면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네. 굉장히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교수님으로 지금 활동하신 지 한 학기 수업하셨나요? 네. 이제 9월에 들어가서 이제 한 학기가 됐고, 저는 이제 지금 울산대 교수로 오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좋은 기회와 또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바른 청년연합 사역이라던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청년들을 깨우는 일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이 한 학기 됐는데 수업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청년 단체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빡빡하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그 대표님, 그러면 그 울산대학교라고 하는 데는 진짜 대학교잖아요. 네네. 진짜 요즘 애들, 그러니까 교회나 대표님 하시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는 일종 기독교 애들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같은 성향의 애들인데 진짜 생 야생이라고 할까? 네네. 거기서 만나는 청년분들 보시면서 좀 느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번 학기 때 크게 느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1시간 반짜리 강의다. 그러면 이제 1시간 20분 강의를 하고 한 10분 정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젊음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과연 좋을까,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 던지기도 하는데, 바른말 옳은말에서 다루거나 이제 우리가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관점에서 좀 풀어서 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물론 100% 청년들이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면담을 하고 또 이야기해보고 하면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 여러 명이에요. 제가 이번 학기 강의를 이제 이론 수업 이런 건 2개를 했는데 이 2강의 다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찾아와서 제가 4년 동안 교양도 듣고 전공도 듣고 들은 학점이 몇 학점이겠어요? 한 140학점은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뭔가 가치관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내용을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느끼기에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뭔가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이런 친구들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 중간에 이런 느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인생 강의였다고 말해주는 이제 찾아와가지고 학기 말에 말해준 친구도 있고 해서 굉장히 저는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세속주의적으로 물질주의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도 방 청소해라 뭐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꼰대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회복하고 막 충전하고 이런 것처럼 대표님께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요즘엔 교회들이 애들 상처받는다고 자꾸 해줘야 될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막상 진짜 야생에서 기독교 보수주의적인 어떤 인생 어떤 스승적 가르침을 얘기해 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꼭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요즘에 너무 이런 게 이제 권위 이런 게 없잖아요. 권위가 없다고 가르치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교양 수업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공허하게 있다가 뭔가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진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스승이네, 스승. 인생 스승. 한 학기 만에 벌써 그래요? 그래 부족하지만 해보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이 영상 보고 울산대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동대 강연하고 포토 사진을 찍는데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와요. 그 사진 찍는다고. 근데 저한테 인사하면서 제 영상을 보고 한동대에 가려고 결심하고 신입생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있다니까요, 대표님? 여러분, 울산대. 그 학과가 어디십니까? 전기공학부입니다. 전기공학에 달란트가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난 분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님을 처음 만나 뵙고, 아내한테 그랬어요. 대한민국을 뜯어 고친다. 대한민국의 근 40년, 50년은 이분이 책임지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민망하시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요즘의 어떤 문제의식이나 또 앞으로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 이런 좀 딥한 어떤 인사이트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는 이제 바른말 옳은말 이런 거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지금 대한민국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반기독교적으로 상당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특히 이제 청년들이 접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나 교육이나 약간 이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점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연애관, 결혼관, 책사님이 다뤄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어떤 층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뭐 총선이나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지금 한국 교회가 마주한 굉장히 중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고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독교 보수주의 이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문화나 교육에 녹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교회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으쌰으쌰 천명하고 재천명하고 이거는 잘하는데 네네. 막상 진짜 말씀하신 토양과 토대를 바꾸려면 대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면 꼭 극단적이라고 욕을 먹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욕을 먹으면서도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두려워서 약간 좀 몸을 사리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너무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제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해석하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정말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 어떤 영적 전쟁, 그 전선 가운데서 나는 이제 전선 가운데 안 서는 거죠. 나는 그냥 우리들끼리 있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있고요. 물론 우리들을 안에서 잘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제 근데 이게 두려워서 때로는 그냥 잘 모르겠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있을래.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전선을 넘어가지고 적들한테 그냥 가버리는 거죠. 항복해버리거나 거기 동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는 저는 마땅히 그 영적 전선 위에 서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청년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스기니스 그 철학자는, 기독교 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쪽 진영으로 넘어간 사람 있잖아요. 네네. 개의 꼬리가 되기를 자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 꼭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 그렇게 촌스러운 거 아니야. 네. 우리 기독교 이런 거 아니야. 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히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싶고 또 에스더 기도 운동의 이용희 교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 정말로 너가 분별하지 못하고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한 부담감,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사단의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제가 그때 대표님 어디 교회에서 강연하신 거 제가 너무 좋아서 네. 그분께 허락받고 대표님께 네. 허락받고 저희 채널 올렸잖아요. 네네. 진화론은 이제 논박하는 내용인데 네네. 좀 핍박을 좀 받으셨어요. 좀 욕을 좀 드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교육자분들은 네. 핍박을 잘 받는 스탠스가 잘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진짜 이 사도 바울이 돌멩이 맞듯이 그러면 네네. 진화론은 이제 성경적으로 논박하거나 아니면 네네. 과학적으로 논박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받았던 돌멩이를 우리가 받잖아요. 야, 이게 참 역설적이다. 오히려 이 교회당 아니라는 울타리에서는 이제 뭐랄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어떤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교회 단밖에서의 활동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이게 저는 좀 인상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뭔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진화론에 대해서 논박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유튜버다 보니까 네. 막 증빙 자료를 막 보여줘야 돼요. 네. 근데 대표님 같은 분은 서울대, 서울대 박사, 교수 이러면 또 말에 권위가 또 실리니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복음적인 어떤 시세를 분별하고 교회가 가져야 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은 네. 저희가 이 아브라함 카이퍼 제가 최근에 책 읽어보니까 신학과 정치는 뗄 수가 없다. 네네.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네네.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영적 위기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저도 그러고 대표님도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활동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 이번 총선이랑 관련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관점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냐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리버럴이라고 하는 이제 좌파죠. 어떤 말은 좌파죠.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곳이랑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과 융화되는 게 지금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보수 정당이 기독교 가치관과 그나마 조금 더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 과연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정치를 이끌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법을 만드는 거고 사람을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를 토양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비기독교인이고 무신론적인 또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악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기독교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을 정말로 괜찮은 곳으로 바꿀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이준석 그 전 당대표를 좋아하고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이 이 다음 보수정당의 차기 주자가 되는 것인가, 이준석은 뭐 기독교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면 정말로 훌륭한 또 도덕적인 기독교 청년들이 다음 세대 이 보수정당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생각하기에는 보수정당이 물론 아쉬운 점도 현재 굉장히 많아 보이겠지만 여기에 뛰어나고 괜찮은 청년들이 많이 헌신하면 지금은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정말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밑에서 이제 뿌리로 하는 정당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기독교 청년들의 공감대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제도권 어떤 정당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 표현으로는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거나 네. 아니면 세계관이 좀 결함이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투트랙일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계에 만약에 달란트가 있어서 들어가면은 저는 이 시대에 정말 고차원적인 자기 부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 똥톤이라고 하고 네. 뭐 쓰레기라고 하고,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양과 이 네. 고지로는 엇비슷하지만 좀 완전히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리고 또 이미 있는 분들도 이게 제 표현으로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분이 꼭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진짜 이곳이 저희들이 바꿔야 될 아주 중요한 선교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 그러면 그런 분들 있어요. 뭐만 하면 니네 극우다, 어떻게 니들 정치 성향과 기독교를 섞어가지고 정치 선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네네. 아직도 너무 많아요. 네네. 그런 그 기독교인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가 한번 어떤 저널리스트가 자신을 극우라고 이제 칭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바로 싸웠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전체주의와 사상에 대해서 전공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인데 극우가 뭔지 아냐? 극우가 뭔지 아냐? 극좌가 뭔지 아냐? 극우나 극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믿음에 따라서 어떤 폭력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면 다 틀렸어. 이제 법적으로 제한한다거나 이제 폭력을 쓴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들을 극우나 극좌라고 하거든요. 이게 좌로 가면 극좌고 우로 가면 극우인데, 이제 그러면 과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쓰고 사람들을 강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소위 이제 조금 더 이제 우파 쪽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중시하거든요. 완전 흐름 방향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사상 용어를 봤을 때 극우라는 표현이 일단 맞진 않다. 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극우라고 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는 조금 더 많이 함께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제별로 좀 하나씩 보면 뭐가 극우냐, 어떤 폭력이 있냐, 뭘 차별하는 건가, 이걸 이제 들여다 보면 자신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던 그런 논리와는 다른, 이게 차별이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말했던 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역차별이거나 차별 조장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네. 이제 트위터 팔로워 수가 1억 5천만 명이니까 지금 거의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바이럴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논란이 됐었냐면 DEI, Diversity, 그리고 Equity and Inclusion이라고 해서 뭐 다양성, 뭐 평등, 포용성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인권위원회나 차별금지법 이런 거 다루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DEI야말로 차별을 조장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세네. 세죠. 셉니다. 예. 네. 그런 것들만 봐도 조금 공부해 볼 필요라거나 단순히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과 현실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만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얼마나 우리가 좌경화돼 있냐면 그분들은 뭐만 하면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김어준 방송 듣는데 본인을 중도라고 해요. 김어준 방송을 듣는데 본인이 중도래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저도 대학원생일 때 기억나는 게 김어준 방송을 보는 선배가 있었는데 네. 그 선배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나를 우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수정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냐? 극우다. 근데 그게 김어준이 몇 년 동안 미는 거예요. 네네네. 한국의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은 한국 민주당은 우파다. 걔가 맨날 그러거든요. 네네네. 아니 어떻게 김어준 방송을 듣고 자기를 중도라고 생각합니까? 뭐 저도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보수 언론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걸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는 일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반대쪽의 의견도 좀 잘 살펴보는 거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어준 방송만 보다 보면 뭐 자기 말고는 다 이제 극우가 돼버리는 거고 잘못하다 보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이제 잘못했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또 다 극좌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기독교인분들 중에서 애국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가끔씩 약간 좀 너무 신정일치적인 프레임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좀 네. 약간 불안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토양을 대표님이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토양을.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청년분들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독교 이 뭐랄까 모델이랄까? 네.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게 결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우리 청년들이 특히 서울 수도권은 경쟁도 심하고 네. 집값도 비싸고 연봉은 작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한 믿음과 어떤 확신의 어떤 이 도전, 믿음의 도전이 아니면 자기가 정해진 총수입에 지금 수도권 서울에서 결혼하고 이게 일종의 정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유부남으로서 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가 26살에 서울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 아, 서울에서 했어요? 네네네. 아, 진짜? 네네. 박사과정 시작했을 때 했으니까 당시에 수입도 얼마 없었어요. 수입도 이제 저는 이제 풀타임으로 막 주말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100만 원 나오고 또 아내가 근데 이제 간호사 1년 차여가지고 아내가 한 300만 원씩 그래도 벌곤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결혼하자고 해서 아내 24살, 제가 26살 엄청 설득해가지고 겨우 결혼을 했는데 그때 10평 되는 새로 생긴 이 신축 그 투룸이 2억 2천이더라고요.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요. 당시에 2억 2천. 지금은 아마 더 비싸겠죠. 그 정도면.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디딤돌 대출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논박할 수 있잖아요. 네네. 야, 우리는 2억 2천 대출이 안 된다. 너는 그래도 서울대라서 앞길이 좀 열려있지 않냐? 이렇게 논박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그 조건이 보면 그런 거 안 따져요. 당시에 이제 90% 대출을 해줬었는데 2억 2천이면 1억 9,800만 원을 2.1%인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자를 내는 게 33만 원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앞에 원룸 자취할 때보다 더 싼 거예요.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그리고 원래는 따로 살려고 하면 아내 월세도 있을 거고 제 월세도 있을 건데 오히려 같이 사는데 맞아, 그렇죠. 하니까 신혼부부 대출 제도도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깨닫게 되고 청년들 진짜 결혼해 이렇게 하실
어떤 뭐 조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의 믿음으로, 그리고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 결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많은 남성분들이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26살이었는데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학업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등등의 엄청난 영향을 받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제가 이 아내와 함께 내가 평생을 살아갈 거고, 이걸 이제 내가 또 졸업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20대에 제가 막 흔들렸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확실시 되고 또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성에게 저는 좋지 않나.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프레이거유에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부를 졸업한 이 졸업생들 대상으로 결혼을 일찍 한 사람과 늦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하버드 뭐 법대여도 하버드 법대생들 중에서 결혼을 일찍 한 사람과 늦게 한 사람 비교를 했는데 결혼을 일찍 한 사람이 평균 소득이 막 30-40%더 높고 이렇더라고요. 와, 30-40%요? 네네. 차이 유의미하게 많이 납니다, 상당히. 저는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안에 좀 많지 않나. 그래서 내가 아니 다 갖추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오히려 그 반대다라는 것도 시사할 만한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학자금 갚고 할게요. 회사 자리 잡고 할게요. 그러면 관에 들어갈 때까지 못한다. 근데 제 아내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남자가 결혼하면 안정감을 얻는다 이러는데 여자도 그렇대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도 좀 안정이 된다. 그럼 또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네. 몇 살 몇 살이죠? 이제 3살, 1살 이렇게. 딸, 아들. 내 딸, 아들. 어때요? 아빠가 된다는 게? 아빠가 된다는 거 너무 좋고 또 아내에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진짜 행복한 순간이 연애할 때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봐도 엄청 행복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는 물론 제가 아직 3년밖에 안 키워봤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가장 아내를 사랑했을 때 약간 그런 마음이 계속 가는 기분. 볼 때마다 좋고 또 이제 밤늦게 퇴근했거나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보고 이제 자고 있을 때 이제 볼에 뽀뽀하고 나오고 이러면 너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출산할 때 같이 계셨어요? 병원에? 네네, 2번 다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와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혹시 네. MBTI의 그 논리 사고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네네. 맞아요? F 말고 T 막 네네. 이런 겁니까? 네. 눈물이 나진 않더라. 네. 그렇군요. 근데 막 감격스러워요? 특히 첫째 때 굉장히 생명의 신비? 굉장히 신비롭다. 너무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랄까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니는 그래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니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같냐 이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좀 팍팍하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많아요. 네네. 답답하니까. 네네. 그런 분들에게 좀 용기가 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잣집 아이들, 네. 뭐 아니면 이렇게 뛰어난 너무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어떻게 비판하냐면 요즘에는 삼루에서부터 뛰기 시작한 애인데 본인이 삼루타를 치는 줄 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야, 니는 그래도 머리 똑똑하고 그래서 니가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너의 어떤 경험으로 어떻게 일반화를 하냐. 우린 더 힘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학력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평균이랑은 차이가 좀 확실히 나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나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결혼했을 때 제가 졸업이
이제 수입이 이제 4년 동안은 이제 굉장히 낮은 상태로 있을 게 이제 뻔한 네. 상황이었고, 이제 그래도 이제 분명히 그래도 차이가 다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로 이렇게 그나마 좀 보충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저의 케이스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청년들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례를 알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한 케이스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수년 전 기사인데 지금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정보업체 오너들 있잖아요. 네네. 중앙일보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결혼정보업체 그 대표가 이 칼럼 기사 인터뷰를 한 걸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선 젊은 애들한테 결혼이 좋다는 걸 이제 기독교 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자산 증식에 유리하다. 결혼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꼭 이런 물질주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상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랄까 물질적인 거 말고 이제 영적인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돌진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내님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대표님 또 편하게 또 하실 말씀 또 있으실까요? 결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쇼츠를 봤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어떤 여성이 이제 쓴 이제 독백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쓴 글이긴 한데, 네, 10년 동안 사귀었는데 나를 찬 그 남자친구에게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너와 뭐 좋은 추억이었다 등등해서 멋지게 막 적어놨어요. 이제 조회수가 100만이 넘고 댓글에는 이제 그 나쁜 놈 그리고 이제 아이고 참 안 됐다 힘내세요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이제 이분이 왜 헤어졌을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오래 사귀어서 헤어진 거다. 10년 사귀든지 20년 사귀든지 30년 사귀든지 언젠가는 헤어지겠죠. 결혼 안 하고 사귀고만 있다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이것도 이제 제가 일론 머스크 그 채널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꽤 의미심장한 하나의 글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낙태에 대해서 여성단체가 오히려 막 낙태 찬성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남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낙태, 미국에서 이제 보수 쪽이 이제 힘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태가 막 점점 금지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비꼬면서 이제 신랄하게 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네. 책임감 없는 남자들은 네네. 낙태 해 이러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성단체가 하고 있는 것들이나 여성들이 이제 자신의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결혼해주지? 2년, 3년 지나도 자신의 아주 귀한 젊음과 이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인생의 플랜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대표님, 지금 든 생각이 네. 지금 대표님이 말 그대로 한국의 교수님이라고 하면 오피니언 리더란 말이에요. 네. 근데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소위 말해서 기독교 보수주의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가만두지 않는 사회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네네. 어느 교수가 한 말이잖아요. 네. 소위 PC주의 진영의 교수나 소위 말해서 좌경화가 된 사회, 네. 이런 사회면은 그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고 좀 이게 깨어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브랜딩이 되는 측면도 있고. 네네. 근데 반대편은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교수 사회를 보면, 물론 이제 공대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특히 이제 인문이나 사회과학, 네, 이제 이런 쪽을 보면 말씀하신 이제 그런 리버럴한 쪽, PC주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거의 이제 숭배하는 이제 분들이 거의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90%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자유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제 보수주의적인 생각 이런 거 완전 찍어 눌러버려요, 진짜. 강의도 못하게 해버려요. 이제 중간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럴수록 이걸 더 해야 된다. 그거는 그리고 축복이다. 우리가 고난도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저는 그리고 이제 확신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거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최근에 이슈만 봐도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트랜스젠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으로 자기가 성전환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자 경기에서 뛰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붙고 있거든요. 스포츠. 예, 예. 네, 스포츠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복싱협회가 트랜스젠더도 여성 경기에 뛸 수 있도록 아예 성문화를 했어요. 미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여러 여성 선수들이 막 나와가지고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도 와 내가 복싱 선수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인터뷰도 있었고요. 와.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선수는 이제 이게 얼마 안 된 얘기거든요. 예. 진짜로 복싱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무산소 운동을 하는 건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생물학적 남자랑 생물학적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뻔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지금 그 PC주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리스크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우린 너무 당연하고 뻔한 상식을 얘기할 뿐인데 이거를 이제 그분들은 물론 우리가 차별한다 이렇게 몰고 싶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이게 이제 여론에 터진다거나 언론에 터진다거나 봤을 때 저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예를 네네. 들어서 이 영상 올라가면 야 어느 대학교 극우 교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네들이 막 밈을 만들거나 선동을 하려고 한다거나 네. 소위 말해서 그 대표님의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어떤 직위 자체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캔슬 문화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저는 유튜버인데 네. 대표님은 이제 교수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존적인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교수는 누군가가 저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명언 이거 지금 여러분 역사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이걸 안 한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연애에 대한 거, 결혼에 대한 거, 여성 스포츠에 대한 거 너무 상식이잖아요. 예. 아, 이것도 말 못한다? 음. 정말로 그건 진짜 음. 뭐 학문의 상아탑? 대학이 뭐 학문의 상아탑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말도 못하는 거라면.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네거티브를 굉장히 심하게 당한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역사가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진짜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이런 말씀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이제 옆자리에서 듣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도 좀 생각하는 바가 많아집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책사님이 사실은 훨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참. 저는 쩔이라서 잃을 게 없어요. 저도 저는 쩔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야, 근데 지금도 사실 아니다. 하여튼 이렇게 성경적으로 뭐랄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스탠스에 있는 분들이 이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참 근데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좀 울림이 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는 그러면 학업에 이렇게 이 제자 양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한국을 위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내시는 거에 이제 방점을 두시는 거예요? 네. 데일리 인사이트를 통해서 미국의 정통 기독교 보수 이제 이런 거는 어떤 것인가? 미국의 흐름이 분명히 한국에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미리 잘 알고 또 상황을 세계적인 흐름을 잘 아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언론 역할도 하고 또 바른말 옳은말 같은 채널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어떤 공동체를 중시하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도 이 사회에 이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제 하면서 본업인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대학원생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연구를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제가 잘 하지 못하면 이제 본업도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본업을 또 충실히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경남 쪽 아니면 경북 쪽 이 크리스천 분들 중에 아 진짜 내가 막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아, 그러면, 울산대학교 계시면 내가 가면 어떻게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러면 그 교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그 네네. 사무실에 인생 상담 하려고 찾아오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아, 진짜 오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네네네. 여러분, 네. 어디, 일지망 어디? 그렇군요. 아, 울산대학교 참, 제가 만약에 학부생이면 또 막 찾아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전공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이 노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힘든 거 말씀하시면은, 아주,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서부산에 지금 세계로교회가, 네네. 전 진짜 세계로교회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세계로교회, 도마다, 도마다 서울은 한 3개 있고 경기도 3개 있고 도마다 세계로교회 10개만 있어도 한국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어느 교회 가야 되나 모르고 네네. 있을 때 한번 세계로교회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세계로교회 서리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세계로교회 굉장히 독특한 교회고요. 그리고 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 한 거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다. 이 교회가 이제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교회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과 같은 사명을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음 세대 교육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회, 정치, 문화, 교육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다음 세대를 기를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 바고 하나님께서 또 이 일들을 이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서부산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로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이제 동참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함께 해도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갈팡질팡하시거나 교회에 어떻게 못 고르라서 못 고른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서부산 세계로교회 여러분 문의하시고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너무 멀어요. 그러면 미국은요 뭐 마트 가려고 2시간 운전하는데 글로벌 어떤 마인드로 여러분 그렇게 내 믿음 생활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진짜 대단한 교회입니다. 역사적인 교회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생각 나시는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나 또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수련회인가요? 손 목사님 네네. 책 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새로 또 내셨는데 네.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얘기 드릴 테요. 네네네. 그 손 목사님께서 그때 본인께서 쓰신 책 2권 네네. 전도 가 너무 쉬워요. 전도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아빠 아직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교회 어떻게 데려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 책은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제가 그 책 리뷰하려다가 또 넘어갔었어요. 그 새로 나온 그 얇은 책.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사서 읽어야 되고 그 전에 주신 거였고 네네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하다가 또 넘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책 플러스 이번에 또 신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는 아마 전 세계에 이런 목사님 없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는 있을. 주변에 내 가족 구원, 내 친구 구원 여러분 그 책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대단하신 지금 살아있는 역사 같은 분이세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제가 막 띄워준다 이게 아니고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그래서 신간 아버지께서 지금 최근에 신간 나왔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신간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신간의 내용이 뭐냐면 전도할 때 이제 기독교의 역사성과 또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왜 기독교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은 짧은 책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신도 불교랑 뭐가 다른가, 불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왜 역사적인가 부터 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잘 스며든 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느낄 때 네. 우리 MZ나 한국인들은 C.S. 루이스나 알리스터 맥그레스나 이런 책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기독교 변증 책이 귀한데 또 네네네. 목사님께서 또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따름입니다. 또 최근에 지금 청소년 집회 이 영상 촬영하는 저번 주 하셨고 네네. 지금 이번에는 청년 집회를 전국 단위로 하세요. 네네네. 초교파입니까? 네, 초교파입니다. 아, 그 저번 주에 청소년 집회 몇 명 왔다고 하셨죠? 등록은 2,10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2,400명 정도 네, 왔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청소년 집회 2,400명이면 거의 없어요. 그죠? 네. 부산 경남 지역에는 아마 아예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이 올 줄 아셨어요? 진짜 2,400명이면 진짜 많이 온 건데? 그런데 아버지와 또 이제 목사님들은 3,000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 역시. 네.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고, 뜨거운 열기를 네. 그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네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이번 청년부에서는 또 뜨겁게 지금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대표님, 그러면 자유롭게 또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수련회는 이제 여름이랑 겨울마다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아, 1년에 2번 해요? 네네. 어, 2박 3일 동안 숙식도 다 제공해주고 이제 훌륭한 강사분들도 내일 책사님처럼 이제 모시고 하는데 이제 3만 원을 받고 이걸 하거든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네네.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하는 교회에서 생각하는 이제 손에 꼽히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중고등학생 청년들에게 이제 이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기독교 사기관이란 사실 무엇인가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기획인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내년 여름 겨울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여기 참여한 중고 청년들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청년 집회가 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야, 3만 원이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대단하게 섬기시는지 진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제 채널의 이 주요 구독자는 이제 20대, 30대, 40대긴 한데 10대나 20대 초반 분들이 이 교회 생활 하는 거 갈팡질팡하거나 좀 식어가거나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젊음의 때가 너무나 귀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젊음의 날을 어떤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나 많은 청년들의 진짜 큰 아픔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이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책사님 유튜브 채널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이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분명히 이제 그런 좋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를 여기저기 이제 조금씩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지역마다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면 정말로 도대체 복음이 뭘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게 이제 복음적인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 훌륭한 청년들 많거든요. 이런 곳에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활동도 같이 하고 거기서 좋은 청년들도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인생에도 중요할 거고 한국 사회의 지금 이 보수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 무브먼트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 초창기에 참여하고 함께 활동하고 그 주역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대표님 혹시 이걸 보시는 교육자분들께서 대표님을 강사로 모시고 싶으실 때 필요한 이메일 주소 띄워도 됩니까? 아, 네네. 그러면 이제 본업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보이시죠? 이 이메일로 많이 문의 주시기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대표님, 이번이 처음일 뿐이지 이게 이제 끝이 아닙니다.
네네. 자주 나와주셔서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또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 이 손 대표님, 손영광 교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이제 손 대표님과 교수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뿅!